오늘 가시나무, 칡렁쿨 등 정리 작업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한 명씩 낫을 지참하시고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겨울에 컸으니까 그들 쳐야지. 그 사람들 들어가지고. 겨울 동안 잠을 자듯 조용하던 섬이 들썩인다. 섬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깨어난 것일까? 그래, 저 부역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왔었잖아요. 동네에서. 동네 부역이니까. 그래서 다 나오는 거지. 꼬부랑 깽깽도 다 나오는겨. 동네 사람 와서 저희 서민들 와서 꽃집 가는 게 좋고, 사람 많이 오는 게 좋고, 섬이니까. 아유, 내가 못 살겠다. 겨우내 사람 키만큼이나 자란 가시덩굴을 걷어내는 일이 여간 성가신 게 아니지만 봄 손님을 맞으려면 빼먹어서는 안 되는 연례행사다. 여기 한철이면은 봄, 그러니까 3월, 4월 말까지 하면은 한 1,000안 몇백 명이 여기 다녀가요. 봄이 오는 섬자락, 아직은 거친 땅. 수백 년 소박한 사람들이 지켜온 풍도. 그곳에 바람꽃이 핀다. 태용 내일 모레 생일이지? 응? 갔다 올게. 응? 큰일 났어 이거. 섬에 가는데 멀미를 해서. 아직 어린 두 아이를 두고 갔다 올게. 떨어지지 않는 발길에 못내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이기주 씨. 경기도에서 꽤 인정받는 선생님. 그가 교직 생활 14년 만에 처음 섬으로 부임하게 됐다. 이런 작은 학교에 가서 또 큰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면에 큰 학교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여기서 또 많이 또 누리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대 반, 어떤 그런 걱정 반 이렇게 됩니다. 걱정과 설렘, 복잡한 심정을 묻은 채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섬으로 향하는 이기주 선생님. 사방천지,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이기주 선생님을 축하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같이 동시에 와가지고 이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였군요. 저거다 붙일 겁니다. 시작부터 유별난 만남. 1986년 현재의 학교로 인가를 받았지만 섬에 뿌리 내린 지 80년이나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 첫인상은 꽤나 만족스러운 모양이다. 폭닥폭닥 뭐 그런 어떤 교실을 보다가 책상 쫙 놓여져 있고 책상 의자 놓여져 있는 그런 데만 보다가 이렇게 이 공간 교실 한 켠 여기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야! 언니라 거기로 가면 안 돼, 위험해! 3학년 고현민. 천방지축 말썽꾸러기로 소문이 자자한 풍도 토박이. 작년 7월 가족 모두 섬으로 들어온 4학년 수윤이는 풍도의 하나뿐인 여학생. 6학년 용천이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풍도 눈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세 명이 풍도분교 전교생. 섬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린 바람꽃들이다. 풍도는 안산시에 속하는 섬이지만 정작 안산을 경유하는 백길은 없다. 20년 동안 인천과 풍도 인근 섬을 다니는 유일한 여객선 제3왕경호. 죽을 거면 수없이 생겼습니다. 여기 다니면서. 왜요? 하도 많이 죽고 안개 많이 껴가지고 하도 처음부터 겨울에 눈바라치면은 죽을 거의 수없이 생겼어요. 바닷길을 따라 주민들의 생활권은 인천. 온갖 생활용품에서 저녁 반찬거리까지
일일이 왕경호로 실어 나르고 병원도 관공서도 없으니 왕복 4시간 거리를 달려 볼일을 보러 나가는 사람도 실어 나른다. 두 발로 가고 싶어도 바다에 막혀 갈 수 없으니 왕경호가 다리인 셈. 애로점은 많지만 그래도 왕경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풍도 주민이 선발이지 뭐 선발. 좁은 선착장이 10,000원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들어오는 배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늘 설렌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도시에서 아들이 보낸 신식 살림살이도 왕경호를 타고 온다. 저기다 저 하면 안 된다니까. 아, 그거 저 우님 2,000원이라고? 그러면 두개 6,000원. 어? 6,000원 두 개. 우리 아들놈한테 받아. 싫어. 아, 지금 난 돈 없잖아. 실어 나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왕경호가 풍도 주민의 발이라면 마을 공용 트럭은 주민들의 손이다. 풍도에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조만호 경사. 60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 가운데 80%가 65살이 넘는 섬에서 그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짐 들기 힘드시고 그러니까 지도자님하고 서이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가 다 연세 드시고 그러니까. 안산 대부파출소 풍도치안센터 담당자 조만호. 작년 7월 풍도에 발령받아 가족 모두 섬으로 들어온 바로 풍도분교 3학년 수윤이의 아빠다. 섬에 들어온 지 반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섬 생활은 익숙치 않다. 이제 외지에서 와서 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가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더 그 답답함과 아무튼 요 며칠 좀 힘들어요. 도시에선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자연이 마음을 달래주지만 사람 사는 흥청거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함. 풍도는 잠들어 있다. 풍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 충남 당진구는 직선으로 12km 거리. 행정구역인 안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헤아려도 대부도에서 30km. 생활권이 된 인천까지 43km 떨어진 풍도. 비옥한 땅, 사면에 가득한 해산 자원과 마실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천혜의 환경 덕에 풍요로운 섬 풍도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위 37도, 동경 126도, 주위에 바람막이 될 것 하나 없는 외톨이 섬이라 바람이 유독 많이 불어 바람풍자, 풍도라 하는 사람까지 풍도의 유래는 분분하다. 그러나 그 모두 풍도의 어원이 아니다. 풍도의 역사는 박물관에 고이 모셔져 있다. 요거는 호구단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그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했습니다. 풍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풍자가 단풍나무 풍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청일전쟁에 대한 이제 보고서입니다. 일본인들이 작성한 보고서인데 청나라 기선인 고승우를 격침시키는 사건이 풍도에서 일어나는데 이 보고서를 쓰면서 우리 지명과는 상관없이 여기서 풍요로운 풍자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단풍 풍자를 쓰던 풍도가 청일전쟁 이후 풍요로울 풍자로 바뀐 것이다. 일본이 마음대로 쓴 지명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이름까지 바꿔버릴 정도로 일본이 풍도에 관심을 가진 건 경기만 뱃길의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풍도 앞바다는 대개 한 20m 내외에다가 조금만 더 나가면은 갑자기 한 60m에서 만조 때는 한 80m까지 그 수심이 내려가는 그런 깊은 지역이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섬 주변 수심이 깊은 덕에 일본 해군은 대륙 정복을 위한 군사 전략으로 동해엔 독도, 서해엔 풍도라고 말했을 정도다. 수심이 깊어 서해에 널리고 널린 그 흔한 갯벌 하나 없는 풍도. 농지도 부족한데 갯벌마저 없다는 건 섬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다. 10년 전 이맘때쯤 풍도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숟가락 하나까지 싸들고 인근의 무인도 도리도로 떠나면 그곳엔 바다에서 나는 온갖 풍요로움이 있었다. 6달 동안 도리도로 옮겨가 1년 농사를 지었던 풍도 사람들. 낮에는 애들도 학생들도 다 굴 따러 나가요. 안 해요. 공부 안 해.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물 들어오면 이제 집 와서 이제 밤에 공부하고. 선생님이 이제 밤에 공부시키는 기요. 옛날엔 굴도 많고 뭐든지 많았는데. 가을이면 알이 굵고 여문 굴이 천지에 널렸고 봄바지락과 낙지 등 해산물도 많았다. 그땐 먹고 살 걱정이 없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갯벌로 나가 일했지만 바구니 가득 행복을 담았던 시절이었다. 피난민 저기 배 다니듯이 그 도리도 섬 저기로 이제 철새처럼 이렇게 이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물 식수까지 이제 담아 실어 나르고 또 장작 나무 패가지고 나무 또 몇 배 실어 나르고. 풍도는 그동안 6번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2004년 풍도는 안산시에, 도리도는 화성시에 각각 편입됐다. 어업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 풍도가 패소했다. 도리도를 잃었다. 도리도 다닐 때는 한 50년을 거기를 도리도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화성에서 버린 땅을 우리가 이제 그 개척을 해가면서 불량식도 하고 바지락 양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네 땅이니까 그걸 내놔라. 그래갖고서 내놓은 지가 한 10여 년 돼요. 풍요로운 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자원이 고갈된 풍도. 비록 철새 생활을 했지만 고향과 다름없었던 도리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리도를 일궈왔지만 이젠 가지 못하는 섬이 돼버렸다. 풍도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아물지 않는 상처와 세월의 고된 흔적뿐. 하루하루가 고달프기만 하다. 아파서 아유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늙어갖고 누구 쓰게 됐냐. 도리도에 다녀오면 1년 먹고 살 걱정 없던 일도 다 옛날 이야기. 풍도에서 어패류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가구당 수익도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내다 팔기도 어려울 정도로 빈약한 소쿠리. 우리 없어. 다 조그만 것만. 도리도의 발길이 끊긴 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시절. 우리가 다 가서 할 때는 그냥 바지락 밭처럼 밭갈들였잖아요. 밭처럼. 그래서 지금 안 하니까 이제 굴벗이 딱딱해져가지고 바지락 그런 것도 별로 없대요. 도리도도 풍도 사람들도 서로의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다. 이른 아침 선착장에 들어오는 낯선 배. 육로로는 어떻게 운송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동네 주민들 전체적으로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 비료, 퇴비하고 뭐 비료나 이런 다른 농지에 쓸 퇴비를 들이는 마을의 큰일. 비료선이 들어왔다. 행사지 한 3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3년 만에. 채소값이 비싸니까 사 먹을 수도 없고 조금씩 그냥 다 농사 지어 먹으니까 자식들도 주고 어쩔 수 없지 뭐. 너 나 할 것 없이 모여드니 오랜만에 섬이 들썩거린다. 이거는 우리 거고 형식 우리 거 20개 싫어. 20개 더 실으라고.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든든하게 밥 먹일 생각에 내 밥그릇 챙기듯 마음이 앞선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 마을 트럭. 이제 고장나면 어떡해. 고치면 되지. 고치는 누가 금방 와서 그래. 읽고 사는 차에 정비하시는 분 있어. 그 양반이 전산 불러서 저걸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전화하니까 뭐 4시에 전화하라 그러네. 하루에도 12번 섬을 누비더니 결국엔 사단이 난 모양. 급한 대로 손을 써보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번엔 경운기가 말썽이다. 하기야 어디 기계탄만 할 수 있나. 주인 따라 수십 년 묵묵히 달려왔지 않은가. 올려야 될 때는 경운기가 말을 안 들어. 고장나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올린 데는 순서도 안 맞고 그래서 앉은 거야. 그전엔 무슨지는 몰랐는데 지금 이 일을 보면 무서워 겁버터나. 어떠나 아유 세월을 왜 이러게 됐냐 생각하면 요놈의 세월이라고 만들었어. 저 해를 붙들어낼 수 있으면 붙들어내시면 좋겠어. 저게 하루 왔다 나왔다 들어갔다는 가면 이렇게 돼. 기계야 고장나면 고쳤으면 되지만 선바람 맞으며 흘러간 세월. 늙어가는 몸은 어찌할 도리도 없다. 고정 세월아 오고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 얼씨고 다는 엉구구나. 젊어 소리 한 자락으로 유명했던 홍춘순 할머니. 풍도에서 93번째 봄을 맞고 있는 할머니는 인천 출신. 이곳 풍도에서 온 청춘을 보냈다. 9살 먹고 민맨리로 왔어.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시험에도 없고 시할매 하고 혼자서는 시합하고 있더라고. 시집도 안 가고 그냥 민맨으로 가서 커가지고서 신랑하고 이제 예일고 살지. 가난만 안겨준 신랑. 도망갈까봐 한글도 못 배우게 했던 시아버지. 섬에 묶여 일만 하고 살아온 나날. 그렇게 늙어버린 몸. 밤새 채기가 있었다더니 하루 종일 밥 한 술 뜨지 못했다. 이것도 먹을게 괜찮다. 응?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누구냐? 큰딸? 왜 이렇게 밥이 안 먹히고 안 넘어가고 자꾸 체열이라고만 하고. 약 먹어도 우려. 소화제도 먹고 다 먹어. 몰라 죽을라 그래. 안녕. 사랑해.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은 죄다 도시에 나가 살고 섬엔 노인들만 남았다. 아휴, 힘들어 죽겠네 내가. 나만 이렇게 외롭게 있어서 항상 외로워. 항상 외로워. 항상 외로워. 외롭고 어떤 때는 눈물도 날 때 있고 그렇게 속상할 때가 많더라고. 우리 영감 사진은 있는데 꺼내기 싫어. 배기 싫어. 배기 싫어. 에휴. 눈물 이렇게 나. 90이 넘고도 사그라질 줄 모르는 외로움. 세월 따라 사무치고 사무쳐 늙고 성긴 뼈 마디마디엔 원망만 남았다. 그리고 원망은 소리가 됐다. 세월로네 생인 너더니 올라놓은 데는 국배딴 먹이 상을 두고 셀룩셀룩 잘 올란다. 바닷일 나간 남편을 태운 배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수심이 깊어 눈앞에 두고도 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그렇게 풍도의 아낙네들의 인생은 이별과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꽃다운 청춘을 가져간 무심한 세월. 배울노래 배울노래
뱅이 너던 배울르니 뱅이 12뱅이 찔룩셀룩 잘 두은다. 허리띠니 띠 남편네 보고 싶어서 여자들이 전라도 세곡들이 가서 세곡들이 그렇게 이제 곡식절일 테지 세곡 있게 그거 하러 가서 몇 달씩 먹어서 1년에 한두 번씩 오니까 보고 싶지. 금방 뒤집은 각주들이 저다가 저렇게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노래를 지은겨 그 여자들이 옛날 할머니가. 오고 가도 못하는 몸. 당산마루에 선 망부석보다 절절한 심정. 섬은 파도로 달래주었다. 풍도분교 개학날. 설레는 마음은 구름을 탄 듯 가볍기만 하고 학교에 가면 새로 오신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아주 싹 달라졌지 이렇게. 교실도 새 단장을 했다. 13회인가? 13회? 오, 정말 오래됐네, 학교. 와. 그래. 그죠? 내가 1학년 2학기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 건물을 새로 그 붕괴 산사태로 붕괴해갖고 그 학교를 갖다가 여기다 다시 짓게 돼서 여기서 이제 내가 졸업한 거죠. 진명학원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80년 역사의 풍도분교. 주민 대부분이 동창이다. 섬 학교의 모든 것이 낯선 것은 이기주 선생님뿐. 요즘 세상에 교가 반주 CD 없는 학교가 또 있을까? 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도 여러 차례. 도리도 다니던 시절엔 학생과 선생님까지 굴을 캐러 나가야 했다. 그 험한 시절을 거쳐 풍도분교는 용천이, 수윤이, 현민이와 함께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됐다. 네, 오늘부로 새 학년이 된 걸 아주 축하합니다. 며칠 후 동네 가득한 까마귀 울음소리.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일단 화재 조심하고. 서로 몸단속을 하는 것이 영 심상치 않은데. 이 마을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울면은 가까운 사람이 죽고 동네 사람이 저 밖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울면은 여기서 살다 인천 나가 사는 사람들이 죽고. 그럼 지금은 어디서 울어요? 지금 여기서는 울잖아요. 지금 동네에서 한 달 안에 사고 난다니까 틀림없이. 잠시 후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해안경찰까지 동원된 구조작전. 구조선을 연결한 밧줄이 끊어지자 여기저기 탄식이 터진다. 선착장에 어정쩡하게 대인 배 한 척이 물때를 놓쳐 뒤집힐 위기에 놓였던 것. 인근 배들이 모두 동원돼 겨우 바다로 끌어당겼다. 내가 뭐라 그래.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건 소용이 아니라 큰일 터졌고. 저 배도 여기서 안 떨어져 나갔으면 배 뒤집어지면 2천만 원 갖다 냈들잖아. 그런데 할아버지, 반나절도 안 돼 붕대를 하고 있다. 나도 사고 나는 돈을. 이거 봐. 그냥 왜 그러세요? 경운이 뒤집어져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 그런데 그날 오후 후망산 뒷자락이 떨어지는 곳. 붉은 빛의 바위절벽, 북배 땀목. 인적 드문 이곳에 사람의 기척이 있다. 급하게 달려온 조만호 경사와 새마을 지도자. 배 있어요? 배는 안 보여요. 소리만 들려. 전에 이거 입고 왔다가 반쪽 놓쳐가지고 여기는 경찰 마크 보고 도망가더라고요. 평소에 외지인이 잘 가지 않는 곳인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신중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첩보 작전이라도 펼치는 본세.
뭐 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냥 왔어요. 뭐 일하고 왔어요. 탐색전이라도 펼치는 걸까?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양측. 그러면 잠깐 와 보실래요? 네 분 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 안산 단원경찰서 대학파 쪽 풍도 치안센터 조만호 경사인데요. 네. 뭐 제보가 들어가지고 저희 확인차 나왔으니까 좀 협조 좀 해주시고. 네? 야생화를 보러 왔다더니 또 굴을 캐러 왔다며 금세 말을 바꾸는 사람들. 무슨 일인지 심증이 가는 조경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점하는 굴로도 굴을 계속 도구도 아닌 거 그걸로 찍으시면은 손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굴 따신 건 있으시겠네요? 굴이 뭐 있어? 먹는 거 몇 개 먹고 말았네. 이들은 무단으로 돌을 채집하던 사람들. 풍도엔 귀한 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끝에 번호가 이게 뭐예요? 웬만큼 좀 눈에 간다 하면 시선이 간다면 다 그냥 모아서 주워가지고 배로 싣고 나간다고. 그래서 오늘도 꼭 그런 사람이 와서 돌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지금 와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주민이 생각을 할 때는 돌 채취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전공법으로 나가는데도 나몰라라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자 그제야 실토를 한다. 가방엔 돌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게 뭐 한두 개 주워 먹으니까 많은 거 같지 뭘. 북쪽 해안가 몽돌 중 진달래 모양의 분홍빛을 띠고 있어 일명 진달래석이라 불리는 문양석. 관상용으로 돈벌이용으로 가져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섬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경명걸로 자연공원법 적용하기도 힘들고. 한두 번 당하는 일도 아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다. 쟤네들 그냥 내버려두면 미시 배울 때까지 다 또 주워 담아갖고 간다고. 돌 가져가려고 했다가 늦다가 경찰관이 안 된다 해서 그냥 놓고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안 온다. 그걸 그 행으로 써야죠. 진짜 죄송합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섬이 다사다난하다. 한바탕 사건이 휘몰아치고 또다시 찾아온 평온한 일상. 바람이 심상치 않다. 여기 안녕형 전화번호 있잖아. 예. 뭐 여기서 인천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어쨌든 선생님하고 이제 타진해봐야죠. 파도가 높아지면서 바닷길이 막힐 조짐을 보이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선사에서 전화를 아직 안 받으니까 3m면 배가 뜨고 파고가 4m면 안 뜬다 그러더라고요. 섬 사람들이야 심심치 않게 겪는 일이지만 돌아갈 길이 막막해진 외지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아니 그러면은 오늘 못 들어오면 내일도 못 들어오면은 그럼 3일이나 있어야 된다는 건가? 섣달 열흘 동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러잖아요. 오늘 연안 여객선이 통제가 되어 안경호가 출항을 못한다 합니다. 자연이 하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없는 노릇. 그렇게 나고 들지도 못하게 뱃길이 끊겨버렸다. 사흘째 되는 날, 잔잔해진 바닷길을 따라 왕경호가 들어온다. 매일 오던 배가 3일 만에 들어오니 무트로 나갈 일이 없어도 감옥살이에서 해방된 기분이다. 배에 실은 짐도 반가운 얼굴도 여느 때보다 한가득이다. 우리 어머니? 좋지, 우리 아내가 그 며칠 객지에서 전전하다 겨우 집으로 돌아온 가벼운 발걸음. 어김없이 마을 트럭도 대령했다. 내일부터 풍도 뭐 전쟁 일어나나? 어제 배 안 와서 그래요. 이거 누구네 거야? 며칠 늦었지만
봄이 되면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보인다. 야생화를 사진기에 담는 사람들. 이 시기 외지인이 풍도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 봄에 피었다 금세 사라지는 풍도 야생화 때문이다. 뭐 여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노루기, 하고 또 변산 바람꽃, 또 뭐 대극, 뭐 이런 것이 여기 뭐 아주 풍부하다고 전국적으로 소문난 곳이죠. 풍도를 벗어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탓에 사람들을 섬으로 부르는 꽃. 주민들이 가시덩굴과 죽은 잎을 걷어내고 털을 내준 덕에 작고 여린 야생화가 삐죽이 고개를 내밀었다. 육지의 것보다 유난히 꽃송이가 크고 군락이 지천에 널려있는 풍도 야생화. 허리를 감고 한참이나 내려다보아야 겨우 그 생김새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워낙에 이제 많은 수가 분포를 하다 보니까 종래에 변이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가 2개라든가 아니면 꽃잎으로 보이는 그 꽃받침잎이 여러 개가 있다든가 그런 변종들이 많이 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람 손을 타면 죽어버리는 야생화. 그 작고 예쁜 꽃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사진기에 담아 달랜다. 좀 굵고 좀 가분수처럼 꽃잎은 크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모습이 좀 틀린데 풍도노루기는 그중에 좀 더 이쁘고 색깔도 더 선명하고 그런 편이죠. 이거 이제 노루기인데 똑같이 저는 이제 분홍색인데 얘는 흰색이죠. 엄지손가락만한 줄기에 솜털이 가득한 노루기는 자주색 꽃잎으로 알려져 있는데 풍도에는 보기 드문 흰색, 분홍색까지 어울려 피는 것으로 유명하다. 꽃인지 잎인지 분간이 어려운 이것은 풍도에만 있어 풍도 대극이라 불린다. 육지의 붉은 대극과 완전히 다른 인자를 갖고 있어 남다른 가치가 있다. 찬바람이 훈훈한 해풍으로 바뀔 즈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바람꽃이다. 허리를 쉴 새 없이 흔들어대는 바람에 쉬이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아는 꽃. 작은 몸으로 거친 땅을 뚫고 피어나 정작 봄이 되면 저절로 사그라지는 모습이 풍도 사람들과 닮았다. 외지인이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풍도에 몇 안 되는 민박집도 손님 맞이에 분주하다. 손님 대접할 때 빼놓지 않는 풍도 명물은 사생이 나물이다. 모르죠. 여긴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 먹어봤죠. 여기서 밥집에서 먹어봤죠. 그러니까 해마다 오실 때마다? 예, 일단 올 때마다 먹었죠. 또 이때? 그러니까 살짝 삶아가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향도 죽지 않고 좀 아작아작하니 맛이 있겠다 생각하면은 내 머리로 생각하면은 그걸 건져가지고 다 깨끗이 이제 헝겨가지고 다 칼로 썰어갖고 양념을 다 넣고 묻혀야 돼. 고추장에다만 묻히면 이게 나물이 좀 향이 죽어. 내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고추장도 조금 넣고 그렇게 갖고 무치면 이게 나물에 홀을 털어지잖아. 그렇게 갖고 먹는 게 그냥 보통 맨날 해 먹는 거니까 하루도 몇 번씩 삶아서 하는 거니까 아주 내려놔고 그다. 사상자의 풍도 방언이란 말이 있는데 사생이 나물은 약재로도 쓰이는 전호의 일종이다. 육지에서 찾아보기 드문 식물이지만 풍도에는 천지에 널려 있다. 맛이 좀 쌉싸름해요. 얘 뿌리는 약초로 쓴다던데요. 이쁜 나물로 먹고. 맞아요.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요. 사생 결단하는 그 나물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먹다 보니까 쌉싸름하니 또 달달하니 그러네요. 이곳에 와서야 처음 먹어보지만 혀끝에서 맴도는 맛이 일품이다. 자기 거 그거 이름이 뭐더라? 그거 사놨는데 이제 달래 주문해놨어. 달래. 그래 지금 뭐 캔 게 없어가지고 뭐 캐러들 가고 난리 났어. 손님들 배가 떠나기 전에 서둘러 능선을 오르는 발걸음. 사생이가 자라는 곳이 어딘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다. 큰달리랑 저번 날 팔았지. 가져가서 팔았더니 또 크다고 딱 굴르고 야단일러라 그래서
이 잔거 좀 또 조금 캐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나온 거예요. 입 안에 알싸하게 도는 맛과 향은 좀채 잊기 힘든데 그래서 평생 사생이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고 마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사생이 나물을 맛볼 수 있는 시기도 4월 한 달뿐이다. 이상해 이건. 여기서 육도들 없어갖고 여기서 갔다 육도도 먹는데 다른 데는 없대요 이 나물이. 여기는 많아요 여기 나물이. 손님이 많지 않은 날이면 남은 사생이는 잘 손질해둔다. 맛있다고 지요 어떻다고 그래요. 봄나물이니까 맛있지 걔들이. 우리 아들은 잘 먹어 이런 거. 이런 거 휘어다 주워버릇해서 잘 보내주지요. 우리는 못 먹어도. 풍도를 떠나 도시에 나가 살아도 봄이면 사생이부터 찾는 풍도 사람들.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산을 뒤지고 침침한 눈으로 살뜰하게 다듬는 손길에 어머니의 정이 흐른다. 자연이 부른 봄이 짙어져 간다. 전교생 3명. 이기주 선생님은 그중 4학년 수윤이와 6학년 용천이를 가르치는 복식학급을 맡았다. 제가 그동안 10몇 년 이렇게 교직 생활하면서 아이들 개개인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눈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웬만하면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바깥에 제가 있었던 도시들 학교는 아이들이 아마 그 정도 이야기를 한다면 시끄럽다고 이렇게 혼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학생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상상도 못했던 일. 제가 그동안 참 한 번은 이런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네. 하지만 섬생활은 열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원하는 학습 교재를 구하지 못해 임시 방편으로 떼어야 하고 마땅히 할 일도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곤욕스럽다. 철썩, 예, 파도 소리만 들려요. 조용한데, 예. 전 제일 많이 듣는 게 파도 소리거든요. 아침에 눈 떠도 철썩. 그리고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조금 이제 지금 한 달쯤 되니까 이제는 서서히 좀 외롭고 사람들이 좀 그립고 외롭고. 용천이는 사정상 부모님과 떨어져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풍도에서 살아야 한다. 13살 아이에게 섬은 족쇄와도 같다. 짜증나요. 왜? 쓸쓸해요. 걔들은 저학년이잖아요. 어리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고 재미없고 짜증나죠. 같이 뛰어놀면서 같이 게임 만나고 같이 태권도 다니고 같이 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진짜 즐거웠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 네.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죠. 참고 참았던 마음이 폭발한 용천이. 어른도 지내기 힘든 섬 생활. 용천이는 지쳐 있었다. 섬을 떠나기라도 하는 걸까? 작은 배 가득 채운 세간에 흰둥이까지 태우고 먼 길을 나서는 모양새. 한사 꼭 가야겠다고 나서니 보내드리긴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풍도를 떠나 어디로 가는 걸까? 작은 배가 달려가는 곳은 백길로 2시간, 풍도에서 20km 떨어진 도리도. 이제는 가지 않는 섬, 바로 그 도리도다. 풍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후 폐허가 돼버린 섬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 남아있다. 저기 저거 있잖아, 충전하는 거, 배터리 충전하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전기. 아직도 작동이 되는 발전기 덕에 어둠은 가시게 됐다. 옛날에 분자 자가발전 기계 돌렸지. 저기다 판넬 저걸로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거 이거나 쓰지 딴 건 쓰지 않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봄, 가을이면 내 집 뒷마당 다녀오듯 오가던 도리도. 풍도 사람들은 이제 이곳에서 생업을 할 수 없지만 추억마저 잊어버린 건 아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목욕도 못하고 꼬주저니 그냥 목욕도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은 집이나 이렇게 좋지. 그때는 온탕으로 기어 들어가는 데는 그냥 한 2-5달 동안 그냥 기로 쓰고 굴 줍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수백 년 누구도 찾지 않던 무인도가 세상에 빛을 본 것은 풍도 사람들 때문이다. 사람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도리도는 이제 풍도 사람들 가슴에만 남았다. 여기 오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내 고향 같고. 뭐 돈 벌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하려고 지금 여기 온 거. 저기 저 선창에서 여 끝까지 앉았는 거야. 밤 저녁 먹고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걸 얘기하고 하다가 8시, 9시 들어가서 자고. 전기가 별로 없을게. 전기가 9시까지밖에 안 켜. 저녁 6시서부터.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 그래도 그때가 좋았죠. 참 좋았어. 할 일이 없어도 봄이 되면 습관처럼 짐을 싸들고 도리도에 오는 부부. 이젠 그마저 접으려 한다. 이번에도 그러더라고. 보따리 좀 그만 싸세. 들어앉았으면 또 뭐예요? 애기나 보고 그냥 들어앉았지. 뭐 하는 게 없잖아요. 풍도에서 뭐 해먹을 게 있어야죠. 풍도에서 올 사람은 없어요. 우리 여기서 끝나면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를 많이 잡았을 게 허망해요. 억울하게 산 것 같고. 젊은 희생을 여기서 그냥 다 바쳤기 때문에. 이젠 손 놓고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는 일밖에 할 게 없지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도리도에 왔다. 그러나 어디에 있어도 외로움과 상실감의 깊이는 별반 다르지 않다. 올봄 유달리 외부 손님의 발길이 잦다. 이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 선착장을 좀 보강해서 한 20m 정도 더 길게 보강 공사를 할 겁니다. 그 선착장 여기가 되겠습니다. 선착장을 확장한다니 큰 배라도 드리는 걸까? 네, 놀러 몇 번 들어왔는데. 찾아온 손님들은 안산시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의원들. 네, 우리 이제 풍도에 여객선이 예전에 이제 좀 작게 있었는데요. 이제 차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도선으로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선착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장하는 그런 공사하기 전에 현장 점검하러 왔습니다. 안산시는 선착장과 차도선을 확보해 풍도를 어촌 체험마을로 조성하기로 했다. 선착장이 작고 오가는 배가 드물어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았던 터다. 어촌 체험마을도 이렇게 보면요.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실패한 데가 많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보면은 행정기관에 너무 의지하면은 실패합니다. 재밌게 놀다 가고 즐기다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운영은 지역 주민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풍도는 육지와 훨씬 가까워질 것이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 꽃게잡이 배가 나설 차례. 봄 석 달, 가을 석 달 바다에 나가는데 이맘때는 꽃게가 제철이다. 농지도 갯벌도 없는 섬. 도리도마저 갈 수 없으니 젊은 사람들은 오직 바다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 올해는 괴가 없어요. 한 200kg요. 한 10kg, 20kg 정도요. 올해는 어찌된 셈인지 평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초라한 수확량이다. 그나마 며칠 동안 그물을 묵혀 걷어들인 것. 그 많던 꽃게는 어디로 갔을까? 청정 해역 풍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알이 꽉 차 맛이 일품이라는 청개는 소문만 가득하고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배를 띄운 첫날 물거품처럼 사라진 만선의 꿈. 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여기에서 불과 한 1마일 밖으로 이제 정박지가 생긴다고. 앵카를 놓고 떠 있는 배들이 이제 평택항이나 이제 대서양 쪽으로 들어가는 데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는 사방으로 한 1km 정도 뭐 내는 우리가 조업을 못해요. 바다를 잃어버린 어부. 여러 방편을 찾아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더욱 답답하다. 점점 앞으로는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건 힘들어져요. 길러가지고 또 판매를 해야지. 천혜의 바다를 앞마당 삼아 살면서도 빈 그물을 건지는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오늘도 배는 빈손으로 돌아온다. 꽃들은 벌써 만발하고 뒤에는 아주 조금씩 비치는 건 없고 기미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올해 좀 늦는지 아니면 없는 건지 아주 답답해 죽겠네. 꽃이 피면 꽃게가 온다더니 꽃게는 오지 않고 꽃만 만개했다. 저희 따라오세요. 왜? 발전소로 꽃 찍으러 갈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 짧은 봄 사이 부쩍 자란 용천이는 어느새 섬 소년이 돼 있었다. 섬 전체가 아이들의 체험학습 공간. 꽃보다 예쁜 아이들의 미소. 섬에서 맞는 마지막 봄. 교장 선생님은 용천이에게 추억을 주려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아니 6학년이니까 이제 나중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할 때 놀러 올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고 저기 우리 6학년에서 하루가 다르게 섬과 하나가 되는 아이들. 여기는 애기 똥풀. 애기 똥풀? 애기 똥풀은 여기 복이 하얀 있어 없어? 고추 있어요. 왜 애기 똥풀이라고 줬어? 애기 똥풀. 이유가 뭐야? 거기 즙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라? 네. 응? 풍도에는 꽃이 정말 많이 있다. 꽃이 많이 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듯 아이들은 풍도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천년의 기다림으로 바다에 뿌리 내리고 또 한 번 천년의 그리움을 쌓아 섬이 된 땅 풍도. 파도에 부딪히고 부서져 외로움마저 잊고 사는 조용한 섬. 육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알려지지 않은 그 섬엔 어느 한순간 생명의 움직임이 멈춘 적이 없고 섬 그늘 낮게 자란 바람꽃이 바람에 흩날린다. 풍도 사람들을 닮은 그 바람꽃이 청춘은 봄 한철 꽃잎처럼 피고 지고 지고 피고 풍도 그곳에 그리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나무숲 뒷동산에 수많은 얘기들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하겠지. 삶이란